34세 무일푼에서 300억 달성. 개미의 전설, 유목민의 투자 인사이트. 투자 방법은 달라도 철학은 같다. 투자는 라이프 스타일과 강력하게 이어져 있다. 시드머니 480만 원으로 개인 투자자가 도착한 300억.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입니다. 지은 이는 유목민님이고 펴낸 곳은 리더스북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면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책의 저자도 넘사벽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주식을 매매하려고 보니 매수 버튼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 회사 생활과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 피곤한 몸이 회복되지 않고 몸이 망가져서 실명위기까지 왔었답니다. 많이 잔 날이 고작 3시간이라고 하네요. 양쪽 어깨가 다 고장나서 지금도 오른팔은 옆으로 들기 힘들답니다. 이렇게 해야 3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보통 사람이 하기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자가 그렇게 개고생해서 알아낸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 책에 많이 공개해 놓으셨더라고요.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을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짤막하게 몇 편 제일 궁금해 하실 것부터 리뷰할까 합니다. 오늘은 일부러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보조지표도 잘만 활용하면 매매 타이밍을 잡기 매우 유용한 지표인데요. 그것만 보고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식하면서 여러 보조지표를 공부하고 적용해봤는데요. 이것저것 좋다는 것 다 해봐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 허비한 결과 개인적으로는 스토캐스틱과 거래량만 설정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책을 읽고 하나 더 추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추세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가격, 평균 회귀의 법칙. 진입에 대한 전략을 짤 때의 핵심은 결국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편입한 가격이 싸야 단타이건, 스윙이건, 장투이건 속이 편합니다. 비싸게 사놓고 나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자위하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가급적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단타에 가까울수록 더 지켜야 합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종목을 편입할 때 비싸게 사지 마세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누구도 지금 종목이 감히 싸다 비싸다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장 주식은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회귀한다입니다. 계속 오르는 주식도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게 되고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 정도로 가격이 결정돼요. 그리고 이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바로 매도와 매수의 힘입니다. 너무 많이 팔면 매수가 나오게 되고 너무 많이 사면 매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게 돕는 유용한 지표가 RSI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주가, 즉 주당 가격이 맞고 틀리고를 논하지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언제나 선반영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한 욕망으로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이슈를 가격으로 매겨 매수 버튼을 누르고 누구보다 빨리 수익을 내거나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추세가 바뀔 때 산다. 추세 전환 확인하는 지표 RSI. 제가 HTS 화면에서 설정해두고 매일 확인하는 차트 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100이면 100 모두 하는 질문이 있죠. 언제 얼마에 사나요? 언제 얼마에 팔아야 하나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시그널을 읽고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떤 답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보고 어떤 종목을 눈에 들였다면 매수해야 할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나을지 혹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사는 게 좋을지 나아가 어떤 가격에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빠른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펀드 상품, 비상장 투자를 검토할 때 수십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결정은 굉장히 빠르게 내립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펼치는 상상의 90% 이상은 이미 매일 새벽에 저만의 리포트를 만들면서 검토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보는 요소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 5%는 RSI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종목 진입이나 매도할 때 꼭 보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매도와 매수의 강도입니다.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여전히 매도 추세라면 매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 너무 과하게 매수 추세일 때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도 추세가 매수 추세로 바뀔 때를 즐겨 매매합니다. 이때를 편하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HTS에서 보조지표인 RSI를 설정해두고 지켜보면 됩니다. 이 지표를 쓰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RSI는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준 일수와 규모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상승이 없었으면 0, 하락이 없었으면 100의 값을 갖습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상대적입니다.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RSI를 14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표가 0이라면 주가가 14일간 상승 없이 하락만 한 경우이고 100이라면 주가가 하락 없이 14일간 오르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RSI 값이 30 아래면 과매도이고 70이면 과매수로 봅니다. 저는 과매도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죠. 가장 즐기는 매매는 과매도 상태에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기 어려울 때입니다. 대개 RSI 30을 하향 돌파할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매도가 있다가 없어질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RSI는 14일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저는 RSI를 18일과 30일로 설정한 두 개의 지표를 봅니다. 너무 많은 종목이 검출되는 것이 싫고 여러 번의 매매보다는 몇 번의 확실한 매매에 큰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HTS에서는 조건 검색 실시간 메뉴에서 따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큰 돈을 확실하게 넣고 적은 회전율로 큰 수익을 기대할 경우에도 좋지만 단타에도 잘 맞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이 저와 더 잘 맞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가 계속된다는 것은 반대로 더 이상 매도할 것이 없어지는 순간도 곧 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 매도할 게 없는데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면 마지막 손절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두가 아는 종목, 섹터, 테마라든가 최근에 급속도로 관심을 일으켜 큰 시세를 줬다가 별다른 악재 없이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거래량이 감소한 경우 더욱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90%의 사전 지식과 5%의 새로운 팩터를 알고 난 후에야 RSI로부터 5%의 도움을 받아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RSI 하나로만 접근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있겠죠. 실제 종목 매매로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입니다. 디램의 현물가가 고정가를 하회하면서 촉발된 반도체 업황의 악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타했습니다. 사실 미국 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세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 10일 반도체 디램의 덤핑 판매가 불거지면서 급락이 시작됐죠. 특히 RSI 18 기준 8월 12일 목요일에는 과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과매도라니 더구나 반도체 고정가가 낮아지면 매출에 직결되니 악재인 것은 맞지만 불확실성은 10월 정도면 거치고 리스크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월 중순 정도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1, 2분기를 예측할 수 있을 거니까요.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RSI 18 기준 과매도인 상황에서 다른 한 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입니다. 이때 PBR이 1배 미만을 기록합니다. 2004년 이후 SK하이닉스의 PBR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07년에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금융위기 시기로 그때 유일하게 1배를 하회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의 PBR 1배 미만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사 HTS의 PBR은 결산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0년 결산 기준입니다. 이를 2021년 예상 실적으로 변환해서 추정하면 2021년 8월 12일에 98,900원은 거의 금융위기급의 수준인 PBR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D램의 덤핑은 DDR4였습니다. 연말 인텔이 DDR5 지원 CPU를 선보이면 빠르면 내년 1분기 말 정도에는 SK하이닉스가 DDR5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을 바닥으로 SK하이닉스는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퍼센트로 치면 총 10% 정도의 상승인데요. SK하이닉스는 사려고 마음먹는다면 수백억 원도 쉽게 살 수 있죠. 거기에 신용의 CFD도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건, 스윙이건, 장투건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믿건 안 믿건 저는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SK하이닉스가 재차 하락하는 공포의 순간에 지금은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며 위에 설명한 내용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닥이었죠. 케이스 스터디 아모센스. 신규 상장주에서는 RSI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주식은 볼 수 있는 지표가 더욱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신규주는 충분한 지표를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진입 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매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모센스에 처음 관심을 둔 이유는 코로나19 사멸 UV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관련주를 조사하던 중 아모센스가 나왔습니다. UVD LED용 세라믹 기판 제작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무선 충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주라서 진입 결정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장 때부터 150억 원, 500억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이 터졌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고 많이 사서 많이 팔 수 있는 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과 8월 20일에 RSI 18 기준 40을 바닥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살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아모센스는 8월 20일 RSI 18 기준 40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갤럭시 플립3와 폴드3의 흥행으로 인한 관심도 한몫했지만 사실 정부가 전기차의 무선 충전을 시범 사업으로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모센스가 직접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모센스에도 매수가 몰린 것입니다. 원래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관심 종목이었으니 시장에서도 당연하게 반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목했을 때에 비해 주가는 한 달도 채 안 돼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RSI를 이용하는 투자는 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루 장이 끝나고 전 종목 차트를 둘러봅니다. 좋은 차트 상태인데 재료도 있고 시황과도 곧 맞아떨어질 것 같다면 그 종목에 관심 갖고 트래킹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단, 처음에 강조했듯 90%의 사전 지식과 5%의 뉴 팩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꼭 필요해요. 지은이 소개. 유목민. 대한민국의 투자자이자 기업가, 작가이다. 삼수 끝에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결국 낙방. 35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벌이의 한계는 명확했다. 38이 되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3년 만인 2017년 누적 수익 30억 원을 달성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는 저자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월급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담았다. 2019년 출간 즉시 큰 관심을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후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첫 책을 출간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